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6월 24일 시큐리티 뉴스 시작합니다. 자, 요즘 주식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 많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분 아주 좋고 표정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재명 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주식에서 돈을 벌었습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화랑으로 이렇게 주식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생각 안 하나 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 또는 돈을 벌지 못해도 주식 투자한 모든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행에 돈만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하면 거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재명 잘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해서 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승자가 결정날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독일하고 지금 2파전인데 누가 이길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변수가 등장했는데 이게 정치적 변수예요. 심각한 변수가 등장했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에서 돈 좀 벌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일을 잘한다고 칭송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여당이 세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격이 올라 자산 가치가 상승했지만 그것을 팔지 않아도 상승한 가치만큼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극좌 진영에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4개 극좌 정당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3개 극좌 단체는 6월 23일 자산소득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들은 자산 매각 여부나 소득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라는 자는 과세가 실현 시점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를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라며 이 같은 동결 효과는 자본이 보다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궤변을 내려놓았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역시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 세율을 높이기 위한 명목구간 추가가 필요하다라며 주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충격적인 주장들이 나온 토론회는 극좌 세력이 어떤 아젠다를 밀어붙이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는 명분을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실제로 이번 토론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추가 과세를 예고한 후인 23일에 열렸습니다. 김용범은 20일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되어 왔다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극좌 진영이 주식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증가분도 집을 팔지 않았어도 징벌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예고인데요. 이들이 예고한 대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팔지 않아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문자 그대로 으깨버리고 국가 배급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볼셰비키 이후 모든 공산 독재 국가들이 취해온 정책인데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본인과 본인 가족이 망하고 있는 상황에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권자의 자격도 가장의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9,000 돌파했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폭락했죠. 10%가 떨어져 버렸어요. 내 자산이 하루 만에 10%가 떨어졌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내 자산이, 내 금융자산이 1년이 지나도 뭐 세금 내고 나면 한 1%, 1.5%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주식 투자했더니 하루에 20%가 오르고 그리고 또 좋아했더니 그 다음날 10%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락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뭐 괜찮은 펀드에 넣은 사람들, 와 내가 주식 투자해서 뭐 ETF 투자해서 돈 엄청 벌었어 라고 하면서 야 이재명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이
그래도 경남 지역이라고 하면 보수층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40대, 50대들은 뭐 지금 완전히 지역을 망명하고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이재명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폭탄 맞게 됐어요. 자, 이런 토론회를 극좌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국회의원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또 사회민주당, 이런 자들이 공동 주최를 해서 여기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해서 완전 급좌진영들끼리 잔치를 하는 토론회를 했어요.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1이라고 하는 것은 2도 있고 3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즈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자들이 패널로 등판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소득 원천설, 그러니까 소득세는 뭔가 액션을 취해서 판매를 해서 그 판매한 재화가 내가 기존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아야 소득이 생긴 거죠. 차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차익에서 일정한 비율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소득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순자산 증가설,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자들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뭐 이런 자들인데, 순자산 증가설,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아도 자산이 증가했으면, 즉 집가가 올라갔고 집값이 올라갔으면 그럼 돈 더 내. 안 팔았는데, 그런데 정책이 바뀌고 뭐 상황이 바뀌고 또 집의 노후화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돈 더 내. 자, 이건 부동산. 그리고 주식. 주식은 하루에도 20% 오를 수 있고, 또 그 다음날 10%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날 3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다 필요 없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서 팔았을 때, 이익을 실현했을 때 소득이 생긴 거지, 지금 내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는 거, 이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래요. 왜? 원체 외부 요인이 많고 또 하루하루 가격이 설정이 되니까. 어제처럼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어제처럼 10%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면 그 전날 투자했겠습니까? 안 샀죠.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합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오늘 주식 다 사야죠. 근데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오늘 너가 돈을 벌었으면, 주식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으면 이 순자산 증가세에 의해서 돈 내. 그런데 내가 10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80만 원 됐어. 그건 모르겠어. 그건 너 책임이야. 그런데 이 주식이 120만 원 돼서 그건 안 팔았는데 아직도 돈 내. 이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자가 하는 말 기가 찹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라는 자는 뭐라고 했냐.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를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적용이 되면 납세자는 실현 시점에, 즉 팔았을 때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냥 뭐 팔지 말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돌아도 보통 돌아온 놈이 아니죠. 내가 세금 낼 것 같으니까 팔지 말자, 이겁니까? 아니죠. 안 팔고 버티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건데 그 버티는 게 세금 내기 싫어서 버티니까 지금 세금을 때려버리면 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정화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 교수, 이건 이 행위가 여러 가지 문제, 헌법적 논란, 이게 있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정리하자. 헌법재판소 자기네는 쫄병이니까 야 그렇게 해라고 하면 다 한다는 거, 우리 지금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죠. 너도 나도 헌법재판소 저게 정말 공정한 데가 맞나? 라는 의혹,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인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을 때려잡기 위해서 더 많이 때리겠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과급도 받았고 또 주식도 올랐고, 그러면 그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더 많이 때리자.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막 지금 이재명의 이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또 오르고 있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과세를 때리자. 왜? 웬만한 과세를 때려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 징벌적인 과세를 때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집값 올라서 기분 좋아, 주식 올라서 기분 좋아.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징벌적인 과세를 내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의 교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레닌이 했다라는 설이 있는 말인데 증명은 안 됩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그러니까 물가 올리고 세금 다 때리고 해서 중산층을 없애버려라 이 말이죠.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무거운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과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정하는 것이 공산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이걸 100년 전에
한 말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많은 좌파, 극좌파 정권들이 이걸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이걸 레닌이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실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자는 주권자 자격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가정이 망하게 됐어요. 이런 법 때문에.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가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파를 하면 그건 뭐 지능이 없는 금치산자죠.